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3개월 동안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무기력에서 저를 일으켜준 3가지 루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만 완전 100%다 집중하기. 두 번째, 감정은 살짝 쉬고 여기 뇌만 조금 활동하는 그런 행동하기. 세 번째, 투두리스트를 적는 그 자체가 루틴이 되게 만들기. 이렇게가 제가 소개하고 싶은 3가지 방법들인데요. 무기력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육아 때문에 너무 지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루틴들은 그냥 멘탈 관리 루틴들이 아니고 1년 넘게 이어진 산후 우울증이랑 호주에서 완전 무지원, 가족 없음, 무지원 속에서 육아를 해야 했던 진짜 바닥까지 갔다가 저를 되살려준 방법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산후우울증이 진짜 세게 왔어요. 그리고 1년쯤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연구에서도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신체가 회복하는 데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 이 뇌에서 출산을 했다는 거를 회복을 하는 데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가 느꼈던 게 진짜 이상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지는 12개월 때까지는 진짜 순하고 정말 천사 같은 아기였어요. 엄마 친구들 만나서 같이 육아를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순하고 엄마를 편하게 해주냐면서 모든 엄마들이 저를 막 엄청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딱 13개월 됐을 때부터 난이도가 0부터 한 10까지 확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막 걸음마 하고 자기주장도 생기고 감정 폭발도 생기고 진짜 하루하루 완전 긴장 상태로 보내게 되더라고요. 평일날 월요일 목요일은 제가 센터를 닫는 날인데 평일 이틀은 혼자서 육아를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월요일이 오는 그 전날 밤 일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오는 전날 밤 그 수요일 이렇게가 되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지? 보낸다는 표현보다는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분출을 했던 게 저는 무기력증으로 왔던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엄마나 아빠, 오빠네 가족들도 한 번씩 제 육아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호주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시댁도 로지가 태어날 때쯤에 은퇴를 하시고 퍼스로 이사를 하면서 육아는 오롯이 저와 네이슨 둘이서 해야만 했었어요. 사실 네이슨도 육아 참여율이 진짜 높은 편이라서 5대5 이 정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도 둘 다 점점 지쳐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성격은 뭔가를 배우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 인생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팡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라는 역할만 남고 내가 없는 상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실 회원이 가리키는 것도 너무 보람되고 좋은데 그거조차도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니 내 자신을 점점 의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이런 힘듦의 연속과 이 휘몰아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어딘가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노력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더 그 깊이로 점점 빠지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연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계속됐던 것 같아요. 이 이유 때문에 사실 유튜브가 멈춰진 것도 있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저희 남편도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남편의 권유로 일을 조금씩 줄이게 되었고 지난 4월에는 네이슨이랑 로지 없이 혼자서 한국 여행을 가게 돼요. 다행히 네이슨이랑 시댁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로지랑 네이슨은 버스로 날아가서 가족끼리 시간을 좀 보내고 저는 한국으로 날아가서 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 여행의 목적은 딱 한 개였어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리기. 한국 여행 동안에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했었고 친구들도 만나고 밥도 혼자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엄마라는 사실을 좀 까먹고 엄마보다는 내 자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게 너무 크게 힐링이 됐어요.
그냥 단순히 홀리데이 갔으니까 휴가니까 쉬어서 좋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나를 찾은 느낌? 그 느낌을 받으면서 좀 깨달은 게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엄마라는 역할 때문에 내 자신을 많이 잃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작은 루틴부터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그 3가지 루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무기력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야지 그래도 계획을 좀 세워봐 아니면 뭐 운동을 좀 해봐. 근데 사실 이 무기력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야 된다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진짜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좌절감을 더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거에만 100%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운동 선생님이니까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처럼 수업에 딱 들어가서 시작! 이렇게 한 후부터는 내 회원님한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현실로 저를 다시 이끌어주는 버튼 같은 존재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성취감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타입이었는데 무기력감에 빠졌을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 와장창 무너져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회원 한 사람한테만 엄청 집중을 하니까 다시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 느낌을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스위치를 확 꺼버리고 본인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저처럼 본업이어도 좋고 본인이 완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리적으로 가족들이랑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웃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생각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 약간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 이런 거 푸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너무 어렵지도 않아 스트레스도 없었고 그래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논리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고 감정 대신 뇌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저를 지금의 상태로 끌어주는 진짜 가장 첫 번째 연동력이 됐어요. 원래는 명상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막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잡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뭐 침대나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쉰다는 핑계로 뭐 쇼폼을 본다든지 아니면 릴스를 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은 뇌가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수학 풀기는 딱 맞는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뭔가 뇌는 살짝 쓰면서 내 감정이 쓰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수학 문제 풀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3번째는 진짜 간단하긴 한데 아주 효과가 컸던 루틴이었어요. 다들 투두리스트는 한 번씩은 써보셨잖아요. 키포인트는 투두리스트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적는 과정이 목적이었거든요. 한 일주일은 진짜 계속 똑같은 걸 적는데 하나도 이 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한 거죠. 그래도 다음날 똑같이 다시 적었어요. 그 리스트를 적는 5분 동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거를 스스로 떠올리게 해주는 시간이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안에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매일의 짧은 5분들이 조금씩 쌓여서 어느 날은 하나, 그 다음 날에는 2개 하게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완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저는 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3달 전, 4달 전보다는 저의 상태로 돌아오고 있어요. 맞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했었지. 이런 거를 다시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느낀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많이 회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조금 무기력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본인한테 맞는 루틴을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진짜 조금씩이지만 다시 삶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를 되찾게 해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겪었었던 무기력과 약간의 우울감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극복해내는 루틴까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혹시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호주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재밌는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